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매미명가입니다. 매미성이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면서 매미성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미명가의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손님이 드나들었습니다. 매미명가에서는 밀면을 주 메뉴로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육전을 올리는 진주냉면과 밀면계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밀면의 콜라보인데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밀면을 수없이 먹어본 저로서는 은근히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면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 합격.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새콤달콤 매콤한 기운이 확 와닿았습니다. 얇게 썬 육전과 돌돌 말린 계란지단이 고명으로 올라있어 얼른 비벼서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계란지단은 반드시 풀어준 다음에 비벼야 합니다.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름난 냉면과 밀면계의 최종 보스를 언급하며 만든 냉면이라는 광고 때문에 기대감이 하늘까지 높아진 기분 탓인지 잠깐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냉면이나 밀면계의 최종 탑티어급 맛집을 주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맛집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만두도 나왔습니다. 만두피에 감자 전분이 들어갔는지 보기와 달리 굉장히 쫄깃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만두 속입니다. 만두 속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법 맛있네요. 꼭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다면 사이드 메뉴로 다시 시킬 마음이 있습니다. 성포 미나리 막걸리를 시켰습니다. 미나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상큼한 녹즙 맛을 기대했는데 미나리 향이나 맛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막걸리 맛은 대체적으로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서 두세 병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매미명가는 술집이 아니라 밥집입니다. 막걸리의 단맛이 밀면이나 만두와 어울려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주 정도로 먹는 걸로는 추천하겠습니다. 매미명가의 음식은 대체로 맛있었습니다. 매미성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찾아갈 만한 곳입니다. 거제에서 확인되지 않은 애매한 맛집 모험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매미명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게가 쾌적하고 음식이 빨리 나오고 직원분들이 친절한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제인꽃차 교육농장입니다. 이곳은 매미성에서 1.5km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고 거제를 대표하는 고급 펜션인 오션테라에서 무척 가깝습니다. 제인꽃차 교육농장이라는 이름답게 차를 소개하고 다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전통차뿐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차를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다기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아닐 때는 일반 손님에게 차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소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사장님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린 과일을 주셨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차를 내주시면서 차 따르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디저트까지 챙겨 먹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나 디저트 카페에 견주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맛과 비주얼이었습니다. 아주 색다르고 맛있었습니다. 매미성이나 펜션 오션테라를 지날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서 우리 차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에 있는 지심도 횟집입니다. 지심도로 가는 배를 장승포에서 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요. 배가 고팠지만 상차림을 보자마자 카메라부터 들었습니다. 가지런하게 놓인 해산물이 마치 바다에 꽃이 핀 것 같았습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회를 먹습니다. 그런데 회를 예쁘게 플레이팅한 건 좋은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불만이 점점 더 커지려고 할 때 돌멍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복이 나옵니다. 생선구이도 나옵니다. 새우 튀김도 나옵니다. 가리비찜도 나옵니다. 이런 물회까지 나옵니다. 섣불리 불만을 가지려고 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운탕이 나옵니다. 배가 부릅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회 메뉴도 있겠지만 제가 먹은 4만원짜리 지심도 스페셜 코스가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횟집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먹으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술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술 한 잔이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심도 횟집을 나오자마자 해변을 거닐며 장승포차 거리에 갔습니다. 장승포항의 밤거리는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저도 들뜹니다. 포차가 무척 많은데 메뉴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을 골랐습니다. 곱창을 주력 메뉴로 하고 있었습니다. 포차에서 먹는 곱창은 그저 안주일 뿐입니다. 더 생각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포차에서는 음식도 팔지만 분위기를 팔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분위기를 잘 즐겼습니다. 돼지바가 올라간 팥빙수는 재밌었습니다. 장승포항에서 신나게 달린 다음날 해장을 위해 배말칼국수 본점에 갔습니다. 9시 30분에 오픈인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자 벌써 만석입니다. 배말 땡초김밥은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콤해서 맵찔이 분들은 한두 개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빈속에 배말 땡초김밥을 먹으니 두피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해장이 시작됐습니다. 매콤하게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시그니처 김밥인 배말 톡김밥입니다. 비주얼만큼이나 맛도 특별합니다.
왠지 살이 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강한 맛입니다. 이런 걸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지정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으로 먹고 싶은 맛입니다. 배말 칼국수의 김밥은 다른 지역이나 가게에서 먹기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맛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문해서 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인 배말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주문한 양만큼 한 번에 끓여서 한 곳에 담아 나옵니다. 그런데 보말도 아니고 배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했지만 손은 어느새 칼국수를 옮겨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맛은 아니지만 분명히 특별함이 있습니다. 칼국수 종류와 버전은 수백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 배말 칼국수가 칼국수로서 얼마나 맛있냐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배말 칼국수가 있는 거제나 경남 지방에 간다면 한 번은 꼭 먹어볼만 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칠천도 맛집입니다. 거제도에서 칠천교를 건너가면 가까운 곳에 소양다원이 있습니다. 다원이라고 해서 차를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요. 식사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주 메뉴는 연잎밥과 연잎유황 오리 훈제찜인데요. 여기는 그냥 사진만 봐도 맛집인 게 딱 느껴집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보이는 그것보다 3배 정도 더 맛있습니다. 정갈한 반찬은 그 모습처럼 간이 적당하고 깔끔하게 맛있었습니다. 오리도 엄청 부드러워서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씹지 않고 삼킬 정도였습니다. 오리를 감싼 연잎이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잎밥이 식으면 연잎에 밥이 달라붙어 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뒤적거려 주거나 빨리 먹어야 합니다.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연잎이 들어간 음식이라서 부지런하게 먹었습니다. 왠지 전통 막걸리를 팔 것 같은 곳이지만 의외로 수제 맥주가 있었는데요. 맥주가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소양다오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다음은 칠천도에 있는 신상 카페인 픽처레스크입니다. 1층에는 카페, 2층부터는 숙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층 카페만 잠깐 들렀습니다. 첫인상에 모던하고 센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붐비는 거제도 관광지가 아니라서 새울이나 낚으며 멍 때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커피 메뉴도 많았지만 메뉴판에 시그니처라고 자신있게 2가지만을 준비해 뒀는데요. 이름이 너티 크림 모카 그리고 버터 스카치 라떼입니다. 사실 무슨 메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창가에 자리 잡아 인증샷부터 찍었습니다. 한 5분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던 모카 라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고 사진 찍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 많이 먹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겨우 거제의 동북부 일부 지역밖에 못 봤는데요. 다음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또 맛집 알려드릴게요. 거제 맛집 끝!